뭐 이미 파기환송이 되면서부터는 이 재판이 파기환송심에서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소송 지휘권의 행사인 기일 추정, 우리가 보통 뭐 추정한다고 하는데 이제 추후에 지정한다라는 건데 오늘 재판부의 결정으로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항고를 해야죠. 결정이니까. 이건 항고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이것을 한번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석에 대한 권한을. 대법원에서 하든 헌법재판소에서 하든. 항고하고 혹시 또 그게 만약에 재항고까지 가면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낼 수밖에 없죠. 그게 또 어느 양쪽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헌재까지 갈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저는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 해석을 이제까지 해석의 문제였으니까 판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헌법재판소 오늘 3분 후보가 나왔고 이제 2분 이제 임명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집사 변호사라고 불렸던 이승엽 변호사가 이제 그 헌재에 가서 결정을 하는데 한 몫을 하게 되겠지요. 아니 뭐 아직은 뭐 3명 중에 2명이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3명 집사 변호사로 빌린 분이 유력한 3명의 후보에 들어갔다. 그렇죠. 그 말씀을 저희가 짚을 건데 제가 아까 방송 직전에 그 준비해달라고 했던 헌법 84조하고 68조 그거 좀 보여주세요. 이게 사실은 오늘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자, 84조 이거예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저거에 따라서 재판을 안 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배웠을 때는 재직 중이잖아요. 재직 중의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직 중의 범죄를 내란 외환의 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는다. 그렇죠.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 안정성을 위해서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되 임기를 마치고 처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법 처분을 받으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건 재직 중의 범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형사상의 소출을 대부분의 다수 헌법학자의 다수설은 기소다라고 해놨는데 저게 재판까지 포함된다. 기존에 기소된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소수설이 있었는데 이 소수설을 일단 오늘 그 서울고등의 형사 7부는 그 소수설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자 헌법 68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 부분하고 결정적으로 배치되는 자 1항은 뭐 자 대통령 그 재선거 보궐선거 관련된 건데 대통령이 고려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그다음 노란색 칠한 부분.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저 헌법에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판결, 재판을 받아서 대통령직을 고려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측하고 예상을 해서 저 조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 저 조항이 있다는 건 헌법도 대통령이 그 전에 기소된 거 재판은 당연히 이어진다라고 저 안에 그냥 그 문맥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해석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허영 교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허영 교수님이